요즘 스마트폰 하나로 정말 많은 일을 하죠. 출퇴근을 하면서 영상을 보고 내비게이션을 켜고 사진을 찍고 회사 메신저와 메일까지 확인하다 보면 아침에 가득했던 배터리가 저녁까지 버티지 못하는 날도 많죠. 게다가 업무와 개인 생활까지 하나의 스마트폰 안에 전부 섞여 있기도 해요. 퇴근을 해도 회사 메시지는 계속 들어오고 잠깐 외출하거나 운동을 나갈 때조차 200g이 넘는 비싼 플래그십 스마트폰을 항상 들고 다니게 되죠. 그래서 요즘 세컨폰이 필요한 이유는 의외로 단순해요. 더 많은 기능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의 스마트폰에 몰려있는 일을 조금 나눌 필요가 있는 거죠. 배터리도 나누고 업무와 개인 생활도 나누고 때로는 무겁고 비싼 메인폰을 내려놓을 수도 있어야죠. 그렇다면 세컨폰을 고르는 기준도 달라져요. 최고의 성능이나 최고의 카메라보다 매일 하나를 더 가지고 다녀도 부담 없는 무게와 필요한 순간에 믿고 사용할 수 있는 배터리와 기본기까지, 그리고 무엇보다 세컨폰에 과한 돈을 쓰지 않아도 되는 가격까지 말이죠. 예전에는 30만원 대 가지고 놀 수 있는 세컨폰이 많았지만 이젠 그마저도 찾기 어려워졌어요. 그런데 30만원대의 6.7인치 디스플레이에 5.99mm 두께와 159g 그리고 4800mAh 실리콘 카본 배터리가 탑재된 정말 세컨폰으로 사용하기 좋은 스마트폰이 있어요. 오늘 테크경제학 시간에는 현 시점 가장 최적화된 세컨폰이라고 생각하는 모토로라 엣지 70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게요. 왜 지금 모토로라 엣지 70에 관심을 가져야 되면요, 현재 중고 시장에 등장한 제품들을 보면 거의 단순 개봉이거나 한두 달 정도 사용한 제품들이 많아요. 엣지 70이 KT 전용으로만 출시되다 보니까 굳이 이 제품을 직접 찾아서 구입하는 소비자도 많지 않았고 대리점에서 물량을 정리하기 위해 판매하는 경우도 있고, 실제 사용자 입장에서는 냉정하게 한국에서 메인폰으로 사용하기에는 몇 가지 제약이 분명히 있는 제품이거든요. 그런데 재밌는 건 지금 당근에 들어가 보시면 엣지 70을 거의 찾아보기 힘들 거예요. 제가 엣지 70이 등록되면 알림이 오게 설정해놨는데요. 제품이 올라오면 대부분 하루 이틀 사이에 판매가 되더라고요. 그만큼 이 제품의 가치를 알고 있거나 특정한 용도로 필요한 사람에게는 꽤 매력적인 제품이라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가격이 중요해요. 매물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20만원대 후반에서 30만원대 초반까지 형성되는 경우가 있어요. 스냅드래곤 7 젠 4가 들어간 미드레인지 제품이지만 게임이나 영상 편집처럼 지속적으로 높은 성능을 요구하는 작업을 하지 않고 웹서핑을 하고 유튜브를 보고 카카오톡이나 메신저를 사용하고 사진 찍고 내비게이션을 사용하는 정도라면 사실 성능은 과분할 정도로 충분해요. 오히려 이런 일상적인 사용에는 무조건 높은 성능보다 배터리 효율이나 발열 그리고 안정적으로 오래 사용할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하죠. 스마트폰의 가격은 시간이 지나면 떨어지죠. 그런데 보통은 가격만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시간과 함께 배터리가 열화되고 외관에 사용감이 생기고 디스플레이와 각종 부품에도 조금씩 사용 흔적이 쌓이죠. 그래서 오래된 플래그십을 싸게 산다고 해서 무조건 경제적인 선택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엣지 70은 조금 달라요. 중고 가격은 이미 크게 떨어졌는데 시장에 나오는 제품 중에는 사용기간이 굉장히 짧거나 아예 단순 개봉에 가까운 제품들이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가격은 중고가 됐는데 제품의 컨디션은 아직 중고가 되지 않은 시점인 거죠. 저는 이게 지금 엣지 70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신제품 가격인 55만원에서 봤을 때는 그냥 괜찮은 미드레인지 스마트폰이었어요. 하지만 30만원 초반으로 내려오는 순간 이 제품의 포지션은 완전히 달라져요. 이만한 디스플레이 품질과 성능 그리고 배터리와 가벼운 무게에 IP68과 IP69 방수 방진을 갖춘 제품을 30만원 초반에 가져올 수 있는 거니까요. 결국 가성비 제품이라는 건 무조건 단순 성능 대비 싼 제품을 사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가격은 많이 떨어졌는데 제품의 가치는 그만큼 떨어지지 않은 순간을 찾는 것, 저는 그게 가장 좋은 소비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의 모토로라 엣지 70이 딱 그 구간에 들어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았기 때문에 가격은 빠르게 떨어졌지만 이 제품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매물이 뜨면 빠르게 가져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메인폰으로 보면 애매했던 이 제품이 지금 30만원대에는 오히려 굉장히 매력적인 세컨폰이 되어버린 거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먼저 이야기하고 싶은 건 스마트폰을 2대 들고 다닐 때 가장 크게 체감되는 부분이에요. 바로 159g이라는 무게인 거죠. 많은 분들이 스마트폰을 뭐하러 귀찮게 2대씩 가지고 다니냐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스마트폰을 2대 들고 다녀보면 한 대만 사용했을 때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던 게 굉장히 중요해져요.
저는 아이폰 에어도 사용하고 있고 갤럭시 S25 일반 모델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사실 엣지 70을 사용하기 전까지는 아이폰 에어가 제가 생각하는 최고의 세컨폰이었어요. 얇고 가볍고 화면도 충분히 크고 성능도 좋고 무엇보다 들고 다닐 때 정말 부담이 없었거든요. 메인폰을 따로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를 더 챙겨야 하는 세컨폰으로서는 이 가벼움이 생각보다 굉장히 큰 장점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는 게 너무 비싸죠. 아무리 가볍고 좋은 제품이라 해도 세컨폰으로 사용하기 위해 이 정도의 비용을 한 번 더 지불하는 게 과연 합리적일까라는 거죠. 세컨폰이란 건 결국 두 번째 스마트폰이에요. 메인폰보다 사용 시간도 적을 수 있고 카메라나 성능 같은 부분에서도 메인폰만큼 모든 것이 좋을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가격까지 메인폰에 가까워져 버리면 세컨폰으로서는 의미가 조금 애매해지는 거죠. 갤럭시 S25 일반 모델은 아이폰 미니를 좋아했던 저에게는 그나마 컴팩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이었어요. 그런데 엣지 70을 같이 놓고 보면 화면은 더 작은데 기기는 오히려 더 두꺼워요. 특히 저처럼 세컨폰으로 영상을 많이 본다면 작은 화면보다는 큰 화면을 유지하면서도 얇고 가벼운 엣지 70이 오히려 용도에 더 잘 맞더라고요. 그리고 얇은 폰이라면 갤럭시 S25 엣지도 엣지 70과 비슷한 방향성을 가지긴 하지만 가격이 같은 방향이 아니죠. 아이폰 에어나 S25 엣지를 가볍게 세컨폰으로 하나 사볼까라고 생각하기에는 정작 지갑이 가볍지 않죠. 세컨폰의 무게는 스마트폰 전체의 무게가 아니라 오늘 내가 추가로 가지고 다녀야 하는 무게거든요. 이미 200g이 넘는 스마트폰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또 그만큼 무거운 스마트폰을 추가하면 두 대를 들고 다닌다는 사실이 계속 느껴지죠. 주머니에서도 그렇고 가방에서도 그렇고 잠깐 밖에 나갈 때도 두 대를 챙기는 게 귀찮아지기 시작하죠. 그렇게 되면 아무리 좋은 세컨폰을 샀어도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세컨폰에서 중요한 건 단순히 얼마나 작으냐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를 더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얼마나 덜 느끼게 해주냐, 그게 훨씬 중요해요. 엣지 70은 6.7인치라서 작은 스마트폰도 아니고 오히려 화면은 충분히 큰데 손에 들었을 때나 주머니에 넣었을 때 그 크기에 비해 무게감이 굉장히 적어요. 실제로 침대에 누워서 스마트폰을 보고 있어도 팔이 별로 아프지 않은 스마트폰은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비싼 초슬림폰의 가벼움은 가져오면서도 세컨폰으로 부담스러운 가격은 크게 내려놓은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제품의 무게를 단순한 스펙 하나로 보지 않아요. 세컨폰을 매일 가지고 다니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조건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엣지 70을 직접 사용해보면 스펙표만 봤을 때는 잘 보이지 않았던 장점 몇 가지를 알게 돼요. 그리고 저는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이 제품을 세컨폰으로 사용할 때 만족도를 더 크게 만들어준다고 생각해요. 먼저 생각보다 충전이 정말 빨라요. 68W 유선 충전을 지원하는데 배터리가 부족한 상태에서 잠깐 충전해 놓는 것만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꽤 빠르게 늘어나요. 저는 평소에 굳이 높은 출력으로 충전하는 걸 선호하지 않아서 시간이 있을 때는 낮은 출력으로 천천히 충전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가끔 충전을 깜빡하는 경우처럼 충전이 정말 필요한 순간에는 잠깐만 초고속 충전을 하더라도 금방 완충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소프트웨어도 생각보다 마음에 들었어요. 삼성 스마트폰을 사용하다가 엣지 70을 사용하면 처음에는 오히려 기능이 너무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게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헬로 UI는 순정 안드로이드와 상당히 비슷해서 제조사가 만들어 놓은 기능이나 메뉴가 전면에 많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순정 안드로이드 자체를 사용하는 느낌이 강해요. 특별한 기능이 많아서 편하다기보다 불필요하게 건드려 놓은 부분이 적어서 쾌적한 거죠. 특히 세컨폰은 메이폰처럼 수많은 기능이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앱을 실행하고 영상을 보고 웹서핑을 하고 메신저를 사용하는 기본적인 역할만 잘해주면 되는데 그런 용도로는 오히려 이런 단순함이 잘 맞아요. 그리고 의외로 좋았던 게 지문 인식이에요. 광학식 디스플레이 지문 인식인데 제가 실제로 사용하면서 느끼기에는 인식 정확도도 좋고 잠금이 풀리는 속도도 굉장히 빨랐어요. 세컨폰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잠깐 꺼내서 확인하고 다시 넣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작은 반응 속도가 계속 쌓이면 사용감에서 꽤 큰 차이가 생겨요. 디스플레이도 설정을 하나 바꾸는 걸 추천하는데요. 기본 색상보다 내추럴 모드로 변경하면 색이 훨씬 차분하고 정확해져요. 엣지 70 디스플레이 자체가 색 표현력이 좋은 편인데 기본 설정에서는 스마트폰답게 색을 좀 더 화려하게 보여주는 느낌이 있어요. 그런데 내추럴로 바꾸면 흰색이나 피부색, 사진을 볼 때 색이 훨씬 자연스럽게 보여요. 특히 사진을 많이 보거나 색이 과하게 튀는 디스플레이를 좋아하지 않는다면 저는 내추럴 쪽이
성격이 훨씬 좋았어요. 그런데 제가 실제로 사용하면서 가장 크게 체감했던 건 따로 있어요. 주사율 설정인데요. 엣지 70은 1Hz까지 내려가는 LTPO 디스플레이가 아니에요. 최저가 60Hz이고 높은 주사율을 사용할 때는 90에서 120Hz로 자주 움직여요. 처음에는 당연히 부드러운 화면이 좋으니까 저도 높은 주사율로 사용했어요. 그런데 릴스나 쇼츠처럼 계속 화면을 위아래로 넘기는 컨텐츠를 오래 보다 보면 기기가 조금씩 따뜻해지고 배터리가 생각보다 빠르게 줄어드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생각해보면 당연한 게 영상은 계속 재생되고 네트워크도 계속 사용되고 화면을 넘길 때마다 높은 주사율까지 계속 사용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저는 효율성 우선 모드인 60Hz로 설정해봤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 제품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발열이 눈에 띄게 줄었고 배터리가 줄어드는 속도도 체감될 정도로 느려졌어요. 물론 120Hz를 사용하다가 60Hz로 내려가면 스크롤이 덜 부드럽다는 건 바로 느껴져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건 세컨폰이에요. 게임을 하기 위한 스마트폰도 아니고 하루 종일 최고의 화면 경험을 얻기 위한 메인폰도 아니죠. 유튜브를 보고 쇼츠나 릴스를 보고 웹서핑을 하고 메신저 정도로 확인할 정도라면 저는 화면의 부드러움을 조금 포기하고 발열과 배터리에서 얻는 이득이 훨씬 크게 느껴졌어요. 특히 세컨폰은 항상 최고의 성능으로 동작하기보다 필요할 때 꺼냈을 때 배터리가 많이 남아있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평소에는 60Hz 효율 우선으로 사용하고 스크롤을 많이 하거나 화면의 부드러움이 필요한 날에는 다시 높은 주사율로 바꾸는 방식이 저는 엣지 70을 세컨폰으로 사용하는데 가장 잘 맞았어요. 사실 LTPO가 아니라는 건 분명 단점이에요. 상황에 따라 1Hz까지 알아서 내려가며 전력을 아껴주는 디스플레이는 아니니까요. 그런데 이 단점을 그냥 60Hz로 고정해서 해결해 버릴 수도 있어요. 이 제품의 4800mAh 배터리와 스냅드래곤 7 젠4의 효율이 훨씬 잘 드러나게 되거든요. 저는 엣지 70을 사용하면서 가장 추천하고 싶은 설정을 하나만 고르라면 카메라 설정도 아니고 AI 기능도 아니고 60Hz 효율 우선 모드예요. 120Hz일 때는 얇고 가벼운데 배터리도 괜찮은 스마트폰이었다면 60Hz로 사용했을 때는 충전을 자주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세컨폰으로 성격이 바뀌었어요. 저는 이런 부분이 스펙표만 보고서는 알기 어려운 엣지 70의 진짜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엣지 70을 보면 분명 플래그십 스마트폰보다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는 단순히 가격 때문에 포기한 게 아니라 세컨폰이라는 기준으로 보면 오히려 합리적으로 느껴지는 부분도 있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AP예요. 엣지 70에는 플래그십에 들어가는 스냅드래곤 8 시리즈가 아니라 스냅드래곤 7 젠4가 들어가 있어요. 벤치마크 점수만 놓고 보면 당연히 상위 AP와 차이가 있죠. 그런데 스마트폰의 실제 사용 속도를 벤치마크 점수와 똑같이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카카오톡을 열고 크롬에서 웹페이지를 보고 유튜브를 실행하고 인스타그램을 스크롤한 순간에는 CPU와 GPU의 최대 성능을 계속 사용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 안드로이드에서 화면을 60프레임으로 보여주려면 하나의 프레임을 약 16ms 안에 만들어내면 되고 120Hz에서는 약 8ms 안에 만들어내면 돼요. 그 안에 처리가 끝나면 화면에는 정상적으로 한 프레임에 표시돼요. 쉽게 말해서 스냅드래곤 7 젠4가 이미 이 작업을 충분히 처리하고 있다면 그보다 2배 빠른 AP를 넣는다고 해서 카카오톡이 2배로 빨리 열리고 웹페이지가 2배 빨리 스크롤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화면은 어차피 120Hz까지고 앱의 실행 속도에는 저장 장치나 네트워크, 앱 자체의 구조 같은 것도 같이 영향을 주니까요. 스냅드래곤 젠4의 CPU는 최대 2.8GHz로 종닥하고 퀄컴 기준 이전 세대보다 CPU 성능은 27%, GPU는 30%가 높아졌어요. 그리고 5G 파워 세이브나 부하에 따라 자원을 조절하는 전력 관리 기술도 플랫폼 자체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 성능이면 세컨폰으로 하는 대부분의 일에서는 이미 필요한 구간을 넘어가 있어요. 여기서 한 가지는 정확하게 이야기해야 돼요. 스냅드래곤 7 젠4가 스냅드래곤 8 시리즈보다 무조건 전력을 적게 먹는다는 뜻은 아니에요. 상위 AP는 같은 작업을 더 빨리 끝내고 다시 낮은 클럭으로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같은 작업을 했을 때 어느 쪽이 무조건 전기를 덜 먹는다고 칩 이름만 가지고 판단할 수는 없어요. 대신 세컨폰에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작업이 애초에 스냅드래곤 8 시리즈의 최대 성능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거죠. 고사양 게임이나 영상 렌더링처럼 CPU와 GPU를 오래 밀어붙이는 작업을 하지 않는다면 상위 AP의 가장 비싼 성능 구간을 실제로 사용할 일이 거의 없어요. 결국 사용하지 않는 성능까지 돈을 더 주고 살 필요가 없는 거죠. 저는 이게 세컨폰에서 스냅드래곤 7 젠4가 오히려 잘 맞는 이유라고 생각해요. 느려도 되는 게 아니라 일상에서 느리지 않을 만큼의 성능에서 멈춰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제품의 후면 소재예요. 요즘 플래그십 스마트폰들을 보면 후면을 유리로 만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단순히 고급스러워 보이기 위해서만 아니에요. 예전처럼 스마트폰 전체를 금속으로 만들면 금속은 전파로 통과시키기 어렵고 무선 충전에도 불리해요. 반대로 유리는 전파와 전자기파가 통과하기 쉽기 때문에 안테나와 무선 충전을 하면서도 단단하고 스크래치에 강한 표면을 만들 수 있어요. 색상이나 표면 디자인을 고급스럽게 구현하기도 좋아서 플래그십 스마트폰의 후면 소재로 많이 사용되는 거죠. 하지만 유리에는 아주 명확한 특성이 하나 있어요. 유리라는 거죠. 아무리 강화 유리를 사용해도 충격 조건에 따라 깨질 가능성이 있고 매끈하게 가공된 제품은 손에서 미끄럽게 느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150만원짜리 플래그십 스마트폰을 사놓고 결국 두꺼운 케이스를 끼우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엣지 70은 후면을 유리로 마감하지 않았어요. 앞면에는 고릴라 글래스 7i를 사용하고 프레임에는 항공 등급인 알루미늄을 사용하지만 후면은 모토로라가 나일론의 질감에서 영향을 받은 실리콘 마감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손에 닿는 후면은 매끈한 유리와는 느낌 자체가 달라요. 표면에 마찰감이 있어서 잡았을 때 안정적이고 무엇보다 후면 전체가 유리인 스마트폰에서 느끼게 되는 떨어뜨리면 뒷유리가 깨지는 거 아니라는 부담이 훨씬 적어요. 이게 저는 세컨폰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앞에서 계속 이야기했듯이 이 제품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가 5.99mm 두께와 159g이라는 무게잖아요. 그런데 떨어뜨릴까 불안해서 두껍고 무거운 케이스를 씌우면 결국 돈을 주고 산 얇고 가벼운 장점을 다시 없애버리는 셈이죠. 엣지 70은 애초에 후면 소재의 방향이 조금 달라서 이 제품이 가진 가벼움과 얇음을 상대적으로 부담 없이 그대로 사용하는데 잘 맞아요. 그렇다고 내구성을 완전히 포기한 것도 아니에요. 알루미늄 프레임과 고릴라 글라스 7i를 사용하고 IP68뿐만 아니라 IP69 방수 방지인 밀스펙 810H 내구성 기준까지 충족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실리콘 후면이기 때문에 IP69가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방수 방지는 프레임과 접합 후 포트, 내부 실링까지 포함한 기기 전체의 구조로 만드는 거니까요. 다시 말해서 얇고 가벼운 디자인과 방수 방진, 내구성을 동시에 가져갔다는 거예요. 메인폰에서는 최고의 AP와 고급스러운 소재를 원하는 게 당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세컨폰에서는 조금 달라요. 사용하지 않을 최고 성능보다 일상에서 부족하지 않는 성능이 더 합리적이고 보기 좋은 유리 후면보다 매일 부담 없이 들고 다닐 수 있는 소재가 더 유용할 수 있어요. 결국 엣지 70은 좋은 것을 못 놓은 스마트폰이라기보다 세컨폰에서는 굳이 필요하지 않은 것에 돈과 무게를 쓰지 않은 스마트폰에 더 가깝다는 거죠. 그렇다면 결국 세컨폰은 누구에게 필요할까요? 저는 가장 먼저 하나의 스마트폰에 모든 일을 몰아주고 싶지 않은 사용자라고 생각해요. 하루 종일 모든 역할을 스마트폰 한 대가 담당하고 있다면 세컨폰은 그 역할을 나눌 수 있는 또 하나의 공간이 생기는 거죠. 특히 아이폰 프로맥스나 갤럭시 울트라처럼 크고 무거운 플래그십을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에겐 특히나 세컨폰은 유용할 거라고 생각해요. 모든 순간을 무거워질 대로 무거워진 스마트폰으로 함께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비싼 플래그십 스마트폰의 컨디션을 조금 더 오래 유지하고 싶은 사용자들에게도 세컨폰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특히 유튜브나 OTT, 쇼츠 릴스처럼 평소 화면을 오래 켜놓는 사용이 많다면 세컨폰이 생겼을 때 체감되는 배터리 여유도 꽤 크죠. 개인적으로 메인폰이 아이폰이라면 세컨폰은 안드로이드를 사용해보는 것도 좋고 반대로 메인폰이 안드로이드라면 아이폰으로 세컨폰을 사용해보는 것도 꽤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하나의 운영체제만 계속 사용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 방식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게 되거든요. 익숙함 때문에 다른 방식은 불편할 거라는 선입견이 생기기도 하고 새로운 기능이나 사용 방식을 경험할 기회도 자연스럽게 줄어들죠. 그래서 세컨폰만큼은 메인폰과 다른 운영체제를 사용해보는 것도 스마트폰을 조금 더 재미있게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결국 세컨폰은 메인폰을 하나 더 사는 개념이 아니라 메인폰이 가지고 있던 역할과 부담을 나누는 또 하나의 도구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도구에 굳이 플래그십 가격을 다시 지불할 필요는 없죠. 가볍고 화면은 충분히 크고 일상적인 성능과 배터리도 부족하지 않으면서 지금 30만원 안팎에서 구할 수 있다는 이 조건들이 모토로라 엣지 70을 지금 세컨폰으로 선택하는 가장 좋은 이유라고 생각해요. 메인폰으로는 애매했지만 지금 형성된 기기 컨디션과 가격은 세컨폰으로서는 꽤 매력 있는 스마트폰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일상 사용 중심으로 IT 기기를 리뷰하는 메이슨이었습니다. 제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려요.